자, 오늘 수업은 함수 첫 번째 스텝 2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개념원리 페이지 10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105페이지 89번을 보면 우리가 집합 x와 집합 y에 대하여 fx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함수는 항상 집합이론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x는 우리가 정의역, x라는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이에요. 그리고 y라는 집합의 이름이 공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에 있는 모든 원소, 정의역이 집합이니까 알겠지? 집합으로 설명해야 돼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2하고 0하고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이죠.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1이 2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0이 2를 선택하고 1이 2를 선택해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두 개랑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응 관계가 없는 것도 사실은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같은 것에 대응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럼 한번 해보자. 이 함수 fx로 이제 정의했죠? 맞아요? 네. fx는 관계식이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로 정의되어 있는데 함수가 되도록 해봐 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 결과 중에 하나가 1, 2, 3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1, 2, 3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따라서 -1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a -a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1 또는 2 또는 3으로 정해져야 돼요. 만약에 -1을 대입했는데 4가 나왔다.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죠? 같은 원리에 의해서 0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있죠 얘는. 0 대입하면 결과가 2가 되니까 대응이 됐죠 0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죠? 똑같은 원리에서 너가 1 또는 2 또는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a가 소구됐고 결과가 1이니까 1에 대응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은 1에 대응됐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1은 3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것에 대응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에 대응되는 거는 우리가 1대1 관계에 있을 때 다른 것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대응되는 것은 같은 것에 대응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 1이거나 2이거나 3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됐지? 따라서 2a 플러스 3이 1인 경우에 a의 값 2a 플러스 3이 2인
A의 경우의 값. 2A 플러스 3인 경우의 A의 값을 조사하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너 A의 값, 너 A의 값, 너 A의 값 정해서 다 더하면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1대1 대응하고 1대1 관계에 있는 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이거는 함수가 정의되는 거니까 같은 것에 대응돼도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0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fx로 정의했는데 그 fx가 2x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로 정의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계식을 지금 문장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계속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지만이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정역에 있는 원소 1, 2, 3, 4, 5의 함수값을 다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fx가 뭐냐? 2x제곱 왜 1의 자리의 숫자다. 당연히 x가 될 수 있는 건 정역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2의 1의 자리의 숫자가 얼마야? 2잖아. 그래서 1은 2에 대응되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f1의 함수값이 2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값은 바로 y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역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도 마찬가지로 대응돼야 되겠지? 그래서 2도 똑같이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역을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8이지? 8의 1의 자리의 숫자 얼마야? 8. 따라서 F2는 어떤 함수값을 갖죠? 8의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다 해보면 돼. F3은 18이잖아요. 1의 자리의 값이 8이니까 8. F3도 8. 됐죠? F4는 16 곱하기니까 32잖아. 1의 자리의 숫자니까 2에 대응돼. F5는 50이죠. 그래서 맞아요. 1의 자리 숫자 0이니까 0이 돼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A가 2고 FB가 8이라 했으니까. 그치? 치역 2를 갖는 X는 1과 4라는 거 알 수 있고 치역이 8인 X의 값은 2와 3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죠? 이 문제 해결했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1번.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가 FA 플러스 B는 FA 플러스 FB 플러스 4를 만족시킬 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자주 보게 될 건데 임의라는 말을 나오면 임의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죠?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함수값을 추론하는 문제죠. 뭘 추론하는 문제다? 함수값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어진 항등식에 임의의 수, 그러니까 아무 숫자를 막 대입하지 말고 적절한 수를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값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였어? F4하고 F-4를 찾고 싶어서 이 F4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을 더해보고 싶은 거였어. 그치? 맞았지? 그럼 우리가 보통의 경우 그냥 이 안에가 4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센스야, 센스. 뭐라고? 센스. 빨리 찾느냐? 조금 걸리느냐는 이제 센스의 문제야. 그럼 내가 이거를 빨리 찾기 위해서 A를 4, B를 -4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A를 4, B를 -4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F4 더하기 F-4를 알기 위해서는 F0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구하기 위한 전 단계고 F0을 먼저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이요. 될까요? 자,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한 거죠? A를 4, B를 -4라고 생각하고 이 등식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되겠지? 근데 이 등식의 값을 찾으려면, 즉 F4 더하기 F-4를 찾으려면 F0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F0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F0을 찾으려면 A도 0, B도 0이라고 말하면 F0 찾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자, F0 더하기 0이니까 당연히 F0이죠? 그럼 너는 F0, 너도 F0, 너도 F0 더하기 4F0. 그럼 내가 F0의 값을 예를 들어서 K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K는 K 더하기 4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K의 값은 -4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0이 얼마라는 걸 찾은 거죠? -4를 찾았죠.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에다 4, B에다 -4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따라서 너는 F0이 되고 너는 F4가 되고 너는 F-4가 되고 너는 더하기 4가 될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F0이 -4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4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지? F4 더하기 F-4가 -8일 때 성립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을 거다 이거.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무슨 공식이 있나요? 없죠. 이게 항등식이고 항등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시계값을 찾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수는 일단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요령은. 그러면 그 값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요령 알겠지? 어떻게 풀었다? 내가 찾고 싶은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를 대입해 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 알겠지? 임의성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찍어서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좋습니다. 92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랑 g랑 똑같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과 치역의 구조가 똑같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이 일단은 여기서 주어진 정의역이 뭐죠?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네. A였지.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면 F-2랑 G-2가 똑같고 이 함수의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되니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F0하고 G0이 똑같고 FA하고 G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의 함수값, 0의 함수값, A의 함수값 모두 똑같으면 함수는 같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일치하는 함수를 같다라고 정의한다 라고 말하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거예요.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그럼 봐봐. 마이너스 2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같을 거고 0을 대입해도 당연히 같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우선. 네. A를 대입했을 때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네. 자, 출력. A 제곱 플러스 2A가 FA죠? 네. GA 네. A 세제곱 마이너스 4에 4A가 GA죠? 네. 너네들이 똑같아.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식정리 한번 해볼게요. A 세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A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6A 는 0.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로 묶을 수 있죠. 네. A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2차는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해된다면 분해할 수 있다.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0과 마이너스 2는 A 값이 될 수 없다 했죠. 네. 따라서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A 값은 얼마다?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자, 이게 스텝 2 내용이긴 하지만 비교적 함수의 정의는 쉬운 이론이에요? 어려운 이론이에요? 쉬운 이론이에요. 함수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기초적인 이론이라서 스텝 2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업 93번하고 94번은 별도로 선생님이 설명할 것이고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113페이지 스텝 2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 파트예요.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보도록 해야 되죠. 100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자,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기초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합 그러면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이름은 소문자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의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연수는 말 그대로 내추럴 넘버 해가지고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정수의 집합은 z 많이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리수의 집합은 q, 무리수의 집합은 i, 실수의 집합을 r.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나온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수에서 R이 정의역이 됐다는 것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라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함수 f를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죠. R에서 R로의 함수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은 공역도 모든 실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f는 정의역도 실수고 공역도 실수야 이 말인 거야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실수가 아닌 것을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네. 일단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f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a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로 fx를 정의했어요. 됐죠? 네. 이때 이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습니다. 1대1 대응. 자, 이거를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는 바로 풀 수 있을 거고 많이 안 풀어본 친구는 일단 1대1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일단 1대1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 다르잖아? 정의역의 원소를 x1, x2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선생님이 x1, x2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겠지만 임의로 x1, x2를 정한 겁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 뭐도 다르다? 치역도 다르다. 이것까지 성립하면 이거는 1대1이야. 이게 성립하면 1대1이야. 근데 대응이 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면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공역과 치역은 일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치역이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 fx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일차함수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일차함수예요. 일차함수 자체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왜냐? 직선의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야. 그치?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y의 값을 다 똑같이 갖잖아. 하나씩.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일단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꺾여요. 뭐라고? 꺾여요. 꺾인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면 대칭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렇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x값은 다른데 y가 똑같다는 뜻이거든. 저렇게 꺾여버려요. x는 다른데 y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꺾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잘 들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꺾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언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다른 부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천천히 설명해보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따라서 이 함수 f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식으로 분리되어야 돼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분리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나오면. 그래서 0일 때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을 계산할 때 그거 바꾸지 않고 계산해야 되죠. 네. 그럼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이런 함수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걸 선생님이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4 x 플러스 2a라는 함수값을 갖게 될 거예요. 맞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계산하려면 부호를 바꿔서 계산해야 돼. 음수니까.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x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라는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선생님 아까 설명했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꺾인다고. 근데 절대 꺾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는 이 문제를 바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조건이 만족스럽잖아요. 저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만약에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 감소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꺾여서 감소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감소만 하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1차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1차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너 플러스일 때 너 플러스이면 증가하고 증가한다는 얘기고 너 마이너스일 때 너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단 어떤 조건부터 체크해야 돼? 이 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췄어.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도 증가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여기 이 구간에 대한 함수값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공역이 모든 실수였는데 함수값은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보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얘네 둘 다 똑같이 8이에요. 8. 그래서 너네 일단 연결은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인 뭘 만족하면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알겠지? 자, 부호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너 0보다 클 때 너 0보다 커야 된다. 너 0보다 작을 때 너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운 사람이니까 부호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호가 같다라는 것을 내가 식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면 부호가 같아야 될 두 식의 값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A-라는 기울기와 마이너스 A-라는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바로 2차 부등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너네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제곱 가능하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버리면 또는 나눠버리면 부등호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훨씬 간단하게 범위를 알아낼 수 있죠?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A 값이 존재하면 된다 라고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의 정답은 정수의 개수를 지금 질문했죠? 네. 따라서 7개가 답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범위를 물어봤다면 얘가 답이고 그쵸? 이 문제의 정답은 범위가 아니라 만족하는 A값의 정수 A값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7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바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1차식이야. 보통 1차식은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 근데 네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 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113페이지 101번 문제 보도록 하자. 정의역이 뭐죠? 0부터 0부터 4 사이에 있는 실수. 공역도 마찬가지로 0부터 4 사이에 있는 실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함수 fx를 정의를 해줬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 2분의 1x하고 ax 플러스 b로 정의해줬어요. 근데 2분의 1x의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예요. ax 플러스 b의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의 범위는 2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런 문제를 풀 때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냥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단 a는 0보다 작다 이래 버렸어요.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증가할 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자,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분의 1x라는 함수 그래프는 그냥 직선인 건 알죠? 네.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잖아요. 0,0에서 2,1까지 그냥 증가하는 직선이란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으니까 여기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버리면 절대로 0하고 4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내려가 버릴 거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원래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내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치? 근데 얘는 지금 감소한다고 했잖아. a가 0보다 작다는 건 얘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하면 절대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가 감소하려면 어디서 감소해야 되냐면 2를 대입했을 때 4인 값에서부터 4를 대입했을 때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때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는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빨간색 선 직선처럼 ax 플러스 b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이제 설명했어요. 여기서 감소해버리면 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최대가 되고 최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분의 1x의 함수값은 0부터 1까지 함수값을 가졌으니까 ax 플러스 b의 함수값은 1부터 4까지 함수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소함수였으니까 당연히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오고 최대일 때 최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f2가 4이고 f4가 1인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지, 0보다 작다고 본 거야. 그럼 선생님 질문. 얘는 연속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연속은 아니죠.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연속, 불연속 조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102번 보도록 할게요. 102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여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죠? 여러 가지 함수죠. 네. 100번은 1대1 대응 조건을 지금 질문했고 101번도 특수한 경우에 1대1 대응 조건을 질문했습니다. 102번은 항등함수의 조건을 이해하고 있느냐, 항등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는 어떨 때 항등함수가 되죠? fx가 x일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돼요.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함수 값이 이 함수 값이 곧 정의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fx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함수 값은 x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할 때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x의 값 찾으면 답인 거예요. 이제.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똑같이 또 풀 거예요. 식정리 먼저 하자.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3차식이죠? 당연히 공통인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해가 쉽죠? 네. 네, 좋아요. 분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3차 방정식이었네요. 맞죠? 네.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 3개가 존재하죠. 네. 이게 뭐죠? 마이너스 2하고 순서대로 0하고 1 이렇게 3개 존재해요. 그러면 이 3개 가지고 뭘 만들면? 집합을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거 3개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항등함수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원소가 3개 있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 8개 나오지? 두 가지니까.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색하네. x는 공집합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뭘 빼줘야 돼? 하나 빼줘야지. 그래서 답이 7개가 답이 돼요. 됐죠? 네. 항등함수가 뭔지 알고 있고 그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문제죠. 103번 볼게요. 103번. 집합 x와 집합 y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실질적으로 103번 문제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안 배울 건 아닐 거 아니야. 고등수학 학원에 고등수학의 경우의 수 파트가 있어요. 선택하는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미리 좀 설명해 주자면 배웠다고 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네. 물론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다 했으니까, 그지? 치역이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 x에서 y로의 함수는 치역이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최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치역이 없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치역이 1개 있는 함수가 있을 거고 치역이 2개 있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2개를 합쳐서 전체 함수의 개수로 정의해도 될까요? 자, 다시 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x에서 y라는 함수의 치역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지금 공역이 2개 있다 보니까 치역이 몇 개 있는 함수? 2개. 1개 있는 함수, 2개 있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치역이 하나 있는 경우와 치역이 2개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전체 함수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경우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너무 쉽게 구하지. 왜? 선택의 문제잖아.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그렇지. 그래서 전체 함수는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8개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치역이 두 개 있는 경우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이것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얘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얘가 구하기 쉬우니까. 그럼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아유, 이렇게 되는 함수랑 이렇게 되는 함수 몇 개 있어요? 두 개밖에 없겠죠. 치역이 하나 있으니까 공역의 개수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런 함수를 자 짬으로 얘기하자.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해요? 상수함수라고 해요. 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이 하나만 있으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치역이 D인 경우와 치역이 E인 경우. 그래서 너 상수함수 두 개 있다. 그럼 남는 게 몇 개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103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이건 좀 쉬운 문제였으니까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똑같아. 문제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몇 개냐?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방금 가르쳐준 방법으로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겠지. 그리고 치역이 하나 있는 함수의 개수와 치역이 두 개 있는 함수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치역이 하나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구하기 쉬워요. 쉬워요.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야? 치역이 두 개 있는 거. 그럼 치역이 두 개 있는 걸 구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선택해야 돼. 1, 2가 치역인 경우, 1, 3이 치역인 경우, 2, 3이 치역인 경우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얘는 1, 2가 치역이면 3을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와? 두 개. 아니지, 함수의 개수 16개 나와. 두 가지니까. 그 중에서 치역이 하나인 걸 빼는 거예요. 그럼 16개에서 2개 빼야 되겠지. 그러면 치역이 2개 있는 함수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14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 3일 때도 14개, 2, 3일 때도 14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경우에서 배우면 경우에서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함수에서는 우리가 치역하고 공역 같은 것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이걸 나중에 경우에서도 똑같이 내도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네. 왜? 어찌 되었든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104번과 105번은 실력업 문제이므로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함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